한국엔젤투자협회장 고영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 창업입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스타트업 코리아 창업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좀 제가 이제 이 창업에 대해서 왜 창업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5,000년 동안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있었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고 또 근 100년은 또 미국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고 지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건가? 우리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을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미국, 중국 눈치 보지 않고 자존할 수 있는 나라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가능할 거냐? 지금부터 우리가 유니콘 1000개만 만들면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게 지금 2019년에 오사카 세계 20개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외신 기자가 스케치한 어떤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둘이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잔뜩 못마땅해 하고 있고 메르켈 총리는 가짜다는 듯이 아주 시니컬하게 쳐다보고 있는 저 모습인데, 저기에 만약에 메르켈 총리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표정을 트럼프한테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아베 일본 총리를 대입을 해도 저게 불가능합니다. 저기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앞에서는 저런 표정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저런 아주 당당한 그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저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독일은 미국한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가? 독일 총리는 미국 대통령한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 건가? 미국이 국력으로 봐도 한 4배 이상이 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의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유니콘이죠. 이런 히든 챔피언이 전 세계 한 3,400여 개가 있는데 반틈이 독일에가 있는 겁니다. 이게 히든 챔피언이라 하면 매출액 한 5천억에서 5조 정도 되는 중견 기업이죠. 중견, 우리나라 삼성은 한 400조 이렇게 되는 기업이니까 5천억에서 5조 정도 되는데 그 산업 분야에서는 1, 2등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우주선을 띄우려고 그러는 독일의 부품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 강소기업을 독일이 전 세계에서 한 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3,400개 중에서 한 1,500여 개 넘게. 그 다음에 미국이 몇 개 가지고 있냐면 한 300여 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한 200여 개, 이런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 기술 강국인 거예요, 독일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독일한테는 함부로 못 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을 잘 키워서
앞으로 10년 후에 유니콘 1000개만 만들면, 그러면은 그 유니콘 1000개만 가지고도 1000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가 1900조인데 1000조만 가져도 2900, 한 3000조가 되는 거니까 아마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나 성장 동력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 유니콘 10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유니콘 1000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할 거냐? 왜 안 들어가죠? 왜 안 되죠? 예? 그냥 넘겨주세요. 뭐 차라리 거기서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라고 거기서. 이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기하급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다면은 20세기에 와서 그게 25년으로 4배가 짧아지고, 21세기 지금 현재는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또 25배가 빨라졌죠. 그런데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은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단 3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또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시가총액 탑 10을 보면은 10년 전하고 지금 10년 전에 10개 중에서 9개 사라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살아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3개만 살아남고 나머지 7개가 다 바뀌고 있는, 이렇게 급변하는, 그러나 지난 100년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더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여러분, 쿠팡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쿠팡이 지금 신세계, 롯데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그런 10년 만에 저런 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4대 은행들,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보다도 요즘에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혁신은 누가 다 일으키고 있느냐 하면은 다 스타트업들이에요. 창업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산업이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는데 그 혁신 주도원 누구? 2003년에 창업한 테슬라라는 스타트업이죠. 100년 된 기라성 같은 벤츠, GM 이런 회사들이 아닙니다. 혁신은 대기업들이 조직이 비대화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을 못 이뤄내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인공지능, 여러분 2016년에 이세돌을 이겨냈던 그 알파고,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스타트업입니다. DJI, 요즘 드론 이야기했어요. 드론도 지금 중국의 DJI라는 스타트업이 한 70% 시장 점유하고 있고요. 또 모빌리티 서비스도 미국의 우버,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이스라엘의 모빌아이, 이렇듯이 전 세계의 모든 혁신은 스타트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백신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나 화이자 앤 바이오엔테크라는 이 mRNA 백신이 제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백신인데, 이 백신이 전부 다 스타트업들입니다. 화이자는 스타트업이 아니죠. 근데 바이오엔테크라는 독일의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그 백신을 화이자가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바이오엔테크,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바이오 산업에서조차도 스타트업들이 각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앞으로 혁신은 이 스타트업들이 이뤄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유니콘 1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업은 정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1960년대 미국의 MBA 과정에 있는 학생 1,5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당신이 이 MBA 과정을 마치고 사회 나가면은 돈부터 먼저 벌래? 아니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부터 먼저 할래? 하고 물어봤더니 그 1,500명 중에서 83%, 1,245명이 전부 다 빨리 난 돈 벌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7%, 255명은 아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이랬던 1,500명이 20년에 뭐가 돼 있는가 봤더니 그 중에 101명의 백만장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500명 중에서 101명의 백만장자가 나온 거니까 상당히 대단한 거죠.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101명의 백만장자 중에서 한 명을 빼고 100명이 다 255명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백만장자 1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55명 중에서 100명이 나온 거고 1245명 빨리 돈 벌어야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꽝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돈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일이니까 끈기 있게 오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과 명예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셔야지 성공을 하지 남이 돈 버니까 그걸 따라서 하는 경우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팀입니다. 좋은 팀이 있을 때 저는 성공을 해요. 팀, 또 뭐 기술,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CEO, 리더의 인성입니다. 인성이 좋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리더의 인성이 그럼 뭐 어떤 인성이냐? 많은 좋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인성이어야 돼요. 어쨌든 좋은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거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더라도 자기 잘난 척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남을 이렇게 함께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은 성공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거짓말이 쌓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진정성, 윤리의식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는 우선 뭐 리더의 배짱이 있어야죠. 창업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끈기, 그릿 이런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직원들과 어쨌든 함께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협력할 줄 알고 그러니까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경쟁에 내몰려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경쟁만 배워왔기 때문에 협력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히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는 정말 남과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돈 벌려고 창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어보겠다. 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미션을 가진 철학을 가진 팀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업팀들한테 제가 투자할 때 꼭 물어봅니다. 당신 미션이 뭐냐? 그 다음에 당신 비전이 뭐냐? 비전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이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당신만의 핵심 경쟁력이 뭐냐? 코어 밸류가 뭐냐? 당신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 세 가지가 겸비된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창업하는 사람들이 또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내가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 만들면 사줄 거야. 막상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안 사요. 이게 뭐냐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든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분야에 충분한 도메인 날리지라고 그러죠. 그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시장에 나와 경쟁자가 어떤 경쟁자가 있고 그 경쟁자는 나와 어떤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지. 또 창업가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잘 아는데 그 경쟁 환경을 너무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원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창업가들이 보면은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직원들을 행복해 주는데 대단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직원들이 오래 그 회사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그럼 좋은 인재들이 떠나게 되니까 그 회사가 잘 될 턱이 없죠. 그러나 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그 직원이 행복하니까 또 좋은 직원을 데려오는 거고,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직이 잘 되려면은 그 조직 구성원들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행복한 문화를 가진 조직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ESG,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거 지금 요즘에 갑자기 부각된 것 같지만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 SNS가 발달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민주화가 잘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덮고 넘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 ESG를 제대로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없는 회사는 저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도 이걸 잘 감안해서 창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